그렇다면 이들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끌려갔을까? 발단이 된 건 1937년 중일 전쟁이었다. 일본의 침략으로 전쟁이 시작되자 일본 내 청년들은 모두 전쟁터로 동원됐다. 전쟁과 함께 군수 산업이 비약적으로 팽창하면서 에너지 자원과 군수품 생산을 위한 노동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시 체제 하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여자들이 동원돼 군수 공장에 배치됐다. 그리고 침략 전쟁이 점점 격렬해지면서 어린아이들까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노역에 동원됐다. 모리야 교수는 30여 년간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하고 검증해온 강제동원 분야의 전문가다. 그는 강제동원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企業は人手不足だから早いこと朝鮮半島から組織的に連れてこれるようなそういう対策を練ってくれっていう一貫したものですね。最初からいわゆる徴用令による日本への連行を企業は要請していたんですけどもね。 이에 일제는 일본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938년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노동력을 전면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했고 대대적인 강제동원을 시작했다. 일본 유수의 기업들 또한 조선 총독부와 공모해 강제동원에 나섰다. 이때 대거 고용된 인물이 조선말과 풍습에 밝은 조선 순사 출신들이었다. 이들은 직접 현장에 가서 지역 관계자들과 끈끈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인간 사냥을 시작했다. 一番末端の面の役人と警察官が、それから面の有力者も参加して人を集めるというやり方ですよね。でその場合におけるこの面の役人も、それから警察官も企業からの接待がなければなかなか動かないという形です。 강제 동원 방식은 시기에 따라 모집 단계에서 관이 알선하는 단계를 거쳐 징용과 같은 방식으로 점차 강제성을 띠었다. 그러나 동원 방식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기업의 개입에 의한 강제 동원이라는 본질적 측면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차출된 조선인들을 인솔해서 개별 기업장에 투입하고 관리하는 일은 시종일관 기업의 소관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뭐냐? 어떻게 간정담으로 그냥 끌려서 가버렸어요. 탄광에 가면 죽는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삼형제 있다 보니까 내가 끝에다 보니까 가라고 그래.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서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3사람 왔었죠. 3사람 와가지고 2사람은 탄광에서 죽고. 1945년까지 강제 노역에 시달린 조선인은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정확한 통계 자료가 있는 군인 군속과 달리 강제 동원된 노무 인력 규모를 추산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인 그 강제 동원 규모가 연 인원 해가지고 한 800만 명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 인원이라면은 한 사람이 2번, 3번 이래 강제 동원된 숫자를 전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국외 강제 동원된 숫자는 지금 7, 80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각종 군수공장이나 탄광 등으로 끌려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작업장이 바로 탄광이었다. 노동 강도가 센 데다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탄광 중에서도 군함도는 지옥섬으로 악명을 떨쳤던 것인데 現金を全部渡さないんですよね。でどういうやり方をするかというと、まず貯金ですよね。社内貯金とそれから郵便局等の貯金と、それを給料からさっぴいちゃいますよね。差し引きます。からその他の税金だとか、から会社の親睦団体の会費だとか、から退職積立金だとか、だから現金は月給日には10円から15円ぐらいしか本人に渡しません。渡してないですね。
주만 밥 먹고 일만 했다 보지 돈은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올 때 다 어떻게 해서 돈 그때 돈 일본 돈 100원 주더란데요. 이거는 메이보라노. 모리아 교수에 의하면 기업들이 실제 지급한 금액은 처음 약속한 액수에 훨씬 못 미쳤다. 식비와 각종 세금, 보험료, 강제 저금 등을 원천 징수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삽이나 곡괭이와 같은 작업 도구와 이불 사용료까지 월급에서 뗐다.